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맨틱 코치 펀치의 콘치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외국인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볼 텐데, 이제 2026년 시즌에 마지막 외국인 선수 계약을 두산 베어스가 했죠. 그러니까 전체 외국인 마지막 계약을 다즈 카메론 선수가 계약을 하면서 KBO의 모든 팀의 외국인 계약이 마쳤는데, 이제 케이브 선수가 아쉽게 이제 두산 베어스를 떠나는 것이 확정이 된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썸네일에도 보여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타자 전체 WAR 3위, 최다 안타도 3위, 뭐 이런 좋은 기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케이브 선수가 떠나게 되었는데, 그런 아쉬움들, 그리고 이제 뭐 1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허슬의 상징 같았던 케이브 선수, 제가 누누이 또 말씀드렸지만 케이브 선수를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좀 아쉽다는 마음, 하지만 또 팀의 발전을 위해서 팀이 교체를 결정했기 때문에 또 다즈 카메론 선수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케이브 선수를 보낸다는 아쉬운 마음은 있지만 좋은 활약에도 불구하고 두산이 더 나은 도약을 위해서 케이브 선수를 교체하게 되었는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한번 여러가지 수치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5시즌에 이제 리그의 전체를 봤을 때 교체 없이 뛰어준 외국인 타자를 봤더니 7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오스틴, 디아즈, 케이브, 에레디아, 위즈덤, 레이에스, 데이비슨 선수 이렇게 있었는데, WAR 순서대로 이렇게 그래프와 표를 구성을 해봤는데, 이제 대체 선수 대비해서 승리 기여도에 대한 이제 WAR 지표인데 케이브가 3위예요. 그래서 위즈덤 선수도 노란색으로 제가 따로 체크를 해놓은 이유는 풀타임을 뛴 선수들 중에서는 두 선수, 케이브 선수와 위즈덤 선수만 재계약에 성공을 하지 못했고, 다른 선수들은 에레디아 선수도 마지막에 이제 재계약을 하면서 다른 선수들은 2026 시즌에도 KBO에서 볼 수 있고, 위즈덤 선수와 케이브 선수는 2026 시즌에는 KBO에서 볼 수 없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서 색깔을 좀 다르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스틴 선수는 WAR 5.8, 항상 너무 훌륭한 외국인 타자의 모델이, KBO 외국인 타자의 모델이 될 수 있는 LG 트윈스의 오스틴 선수인데 높은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마찬가지로 지난 시즌에 엄청난 정말 파괴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디아즈 선수가 2위였고, 썸네일에서 말씀드린 대로 케이브 선수가 3위였죠. 그러니까 WAR이라는 지표가 공직력 높은 지표로 평가받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케이브 선수가 이렇게 좋은 기록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교체가 되었다는 것이 또 어떤 상징의 의미가 있는지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 뒤에 에레디아, 위즈덤, 레이에스, 데이비슨 이런 순으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케이브의 장점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철광왕의 기질을 갖고 있는 선수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부상도 당하지 않고 136경기에 나왔는데 25시즌에 풀타임을 출장해준 선수는 디아즈, 레이에스 뿐이었습니다. 근데 케이브 선수도 부진 때문에 2군에 좀 다녀오긴 해서 그렇지 사실상 이제 풀타임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제 위즈덤이라든지 오스틴, 데이비슨 선수 같은 경우도 한 30경기 정도를 못 나오게 됐었고, 에레디아 선수가 좀 많이 못 나왔죠. 그러면서 이번에도 재계약에서 그게 조금 걸림돌이 됐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페이를 좀 깎으면서 에레디아 선수가 재계약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케이브 선수도 이런 철광왕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두산의 입장에서는 좀 아쉽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정수빈 선수가 이제 중견수를 보고 나이도 좀 있기 때문에 가끔은 이제 케이브 선수가 중견수 수비까지, 수비도 좋으니까 중견수 수비까지 보면서 좀 짐을 덜어줬던 모습도 기억이 나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좀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케이브는 마찬가지로 또 꾸준하게 안타를 좀 생성해내는 선수, 2루타도 마찬가지로 포함해서 안타를 많이 생성을 해냈던 선수였기 때문에 최다 안타 또한 리그에서 이제 외국인 타자 중에 세 번째, 그러니까 레이에스 선수는 워낙에 안타를 많이 치는 선수라는 걸 우리가 모두 알고 있고, 디아즈 선수도 엄청나게 파괴력 있는 선수였기 때문에 그 홈런이 50개나 됐고, 홈런을 포함한 게 안타에 또 들어가기 때문에 173개로 두 번째였는데, 그 뒤에 케이브고 그 뒤가 오스틴인데 좀 차이가 좀 나죠. 그래서 케이브 선수도 안타 생산력이 굉장히 뛰어났던 선수였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기록들을 봤을 때 사실 이게 여러 가지를 정리해보면 케이브가 기록 때문에, 어떤 데이터 때문에 교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두산과의 궁합이라든지 두산의 어떤 방향성 때문에 교체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는데, 이런 지표들을 보면 좀 더 아쉬워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할 타율 달성에는 사실 실패하긴 한 건데 2할 9푼 9리가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타율 자체도 준수했다라고 볼 수 있고, 2할 9푼 9리니까 사실상 이제 3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3할 타율 하면은 어떤 기준치 이상은 넘었었다고 봐야 되니까요. 조금 떨어지는 수치를 조금 보자면, 그러니까
평균값보다는 조금 높은 수치였지만 외국인 타자라고 봤을 때는 그 기대값보다는 낮았던 이제 WRC 플러스 우르크라고 하는 그 지표죠. 그래서 케이브 선수도 125.4였으니까 뭐 낮은 지표는 아니기는 한데 외국인 타자라고 하면은 좀 기대하는 지표가 훨씬 더 높기는 한 건 또 사실이니까 이 지표에서 조금은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외국인 타자 중에서는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케이브 선수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레이에스 선수 같은 경우도 롯데 레이에스 선수도 장타 문제랑 이런 WRC 플러스 문제가 케이브 선수랑 약간 엮여있는 비슷한 문제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또 재계약 여부가 많이 이야기가 됐었는데 레이에스 선수는 재계약에 성공을 했고 케이브 선수는 재계약을 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주루 능력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거리포 2루타 같은 그것들을 많이 좀 치긴 했는데 홈런이 20개 이하였던 것이 이제 재계약을 하지 못했던 아마 결정적인 영향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홈런 개수를 보면은 디아즈 선수는 50개를 쳐서 사실은 뭐 굉장히 너무나도 뛰어넘기 힘든 기록을 보여줬고, 데이비슨 선수가 또 36개를 쳐, 위즈덤 35개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뭐 타율이 너무 낮다든지 체감적인 모습들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위즈덤 선수는 재계약에 실패를 했고, 오스틴 선수도 31개를 쳤어요. 오스틴 선수도 부상이 많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31개를 쳤던 시즌이기 때문에 오스틴이야말로 조금 대단하다라고 또 볼 수 있고, 케이브 선수가 이제 16개 치고 에레디아 13개, 레이에스 13개 이렇게 치면서 안타깝게도 케이브 선수가 이제 아무래도 홈런의 지표가 좀 20개 이상이 됐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제가 늘 저번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케이브는 어떻게 보면 자기 몫을 좀 해냈는데 두산의 팀 상황이 양석환이라든지 김재환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좀 홈런을 쳐주고 케이브가 지금 역할을 해줬으면 아마 이런 점들이 도드라지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이 선수들이 자기 역할을 못하니까 케이브가 그 역할까지 해줘야 되는데 내년 시즌에는 이제 김재환은 사실 빠졌고 양석환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를 구해야 했던 것이 팀의 입장이 아니었을까라는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점에서 좀 다시 한번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래서 다즈 카메론 선수 얘기로 넘어가 보면 소식은 굉장히 일찍 떴는데 계약이 굉장히 늦어졌죠. 그래서 뭐 옵션 계약들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이 선수도 케이브 선수랑 비슷하게 뭐 빠르고 수비도 좋고 이렇다고 하는데 장타력이 좀 앞선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플 A 경기 기록을 보면 이게 조금 의미가 있는 기록인데 65경기에서 18홈런을 쳤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타력 65경기에 18홈런이니까 이 선수의 장타력에 운명이 좀 달렸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케이브의 어떻게 보면 장타력의 상위 호환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선수인데, 이 점을 보고 두산에서 어떻게 보면 좀 업그레이드적인 차원에서 이 선수를 좀 픽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케이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케이브의 어떤 기록이라든지 선수의 능력치의 부족이라기보다는 방향성, 그 두산이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내년 야구에 대한 방향, 지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카메론과 조금 더 맞았다라고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카메론으로 교체가 된 것이다라고 좀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케이브 선수하고는 아쉬운 이별을 했고 카메론을 선택하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 카메론 선수는 케이브가 보여준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홈런을 더 쳐줘야 된다라는 좀 더 막중한 임무를 갖고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이브가 보여주는 허슬과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 플러스 장타력, 홈런 생산까지 보여줘야 된다라는 또 막중한 임무를 갖고 팀에 들어오게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 구성을 다 마친 두산 베어스를 보면 플렉센, 잭로그, 다즈 카메론, 타무라 이치로, 아시아 쿼터 선수까지 보면은 굉장히 구성을 잘 마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좀 대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플렉센의 2020년 WAR이 3.53인데 이거는 수치는 저는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기록을 보여줬던 그 어떤 선수보다 플렉센의 기록이 너무나도 앞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KBO에서 검증이 되었고, 저는 기본적으로 WAR 지표를 봤을 때는 5 이상은 기록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 잭로그 선수도 이미 5.34를 25시즌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10 이상 최소 저는 이렇게 기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즈 카메론 선수도 케이브가 4.30이었으니까 이거보다 당연히 위를 기대를 하고 팀에서 데리고 왔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 선수가 15 이상 18에서 20까지도 좀 기대를 해보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물론 희망 회로가 또 어느 정도 섞여 있지만 좀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 뭐 이제 타무라 이치로 선수는 불펜 투수니까 WAR보다는 다른 지표를 좀 더 기대를 해보겠지만 어쨌든 강력한 필승조, 그러니까 김태견 선수와 함께 어떻게 보면 거의 쌍두마차 정도까지도 볼 수 있는 선수로 봐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러니까 NPB에서의 기록이 23시즌에 24시즌에 1점대까지 ERA를 찍었기 때문에 이 선수도 김태견 선수와 둘이서 거의 철벽으로 뭐 앞뒤에서 아마 마무리를 해주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선수의 구성으로서는 저는 진짜 두산 베어스 좀 감히 이번 26시즌에 좀 대박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외국인 선수들과 양의지, 정수빈 같은 특급 베테랑들이 있는데, 정말로 제가 지난번 컨텐츠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신진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탱커 역할을 했던 25시즌 9위를 하면서, 그러니까 조성환 감독 대행이 너무나도 잘 경험을 쌓게 해준 선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1.5군급의 경험을 쌓은 신진 선수들이 너무 많아졌다. 그러니까 박준순 선수를 필두로 해서 정말로 많은 선수들이 경험을 너무 많이 쌓아놨다. 그래서 이런 뎁스 야구를 이제 펼칠 수 있는 두산 베어스가 됐다라고 좀 보거든요. 거기에다가 완벽한 상수라고 볼 수 있는 박찬호가 영입이 됐기 때문에, 센터 라인이죠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대단히 좋은 야구를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좀 기대를 하게 되고, 저는 외국인 구성은 굉장히 잘한 팀 중에 한 팀이 두산 베어스다. 그리고 이제 양의지, 정수빈이라는 또 완벽한 베테랑 야수, 어느 팀에도 가장 리그를 대표할 수 있는 센터라인의 야수들 이 두 명의 선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리그를 대표하는 국내 에이스인 곽빈 선수도 있고, 또 신진급 야수들 엄청나게 많이 포진되어 있고, 박준수 선수 필두로. 그리고 이제 박찬호의 영입은 저는 정말 신의 한 수라고 보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정말로 너무 잘한 영입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26시즌에 펼쳐질 이 야구가 너무 기대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V7을 향해서 가야겠죠. 물론 리그 내에 또 강팀들도 많고 우리보다 더 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우리보다 더 준비를 잘한 팀이 있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전력과 또 플러스 별개로 우리는 또 우리의 야구를 하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시즌 개막도 또 많이 남았고, 뭐 캠프라든지 시범 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많이 남아 있겠지만, 준비를 정말 착실히 하면 지금 선수단 구성이 뭐 99% 완료가 됐다고 본다면 정말 좋은 준비를 잘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뭐 우리가 정말로 욕심을 냈던 스토브리그의 모든 영입을 다 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정말로 그래도 꽤나 만족스러운 스토브리그를 보냈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괜찮은 구성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다지 카메론의 영입까지, 뭐 오늘의 주제였던 케이브 선수를 보낸 점은 사실 개인적으로 좀 아쉽긴 하지만 다지 카메론이 그만큼 금호까지 더 잘해줄 거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김원현 감독님과 함께 V7을 향해서 나가는 두산 베어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인데요, 지난번에 새해 인사를 드렸는데 여러분들 모두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고 두산 베어스 올 시즌에 다시 한번 도약하는 두산 베어스의 시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